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 13살 딸애가 한 명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정말 몰라서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은 원래 속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건가요? 본인 아들은 며느리 친정 빵빵하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같이 맞벌이하거나 처가덕 보며 살길 바라고, 딸 역시 사회집 떡덩거릴 만큼 부자이고 능력 좋아 시가해서 집 사주고, 딸이 평생 일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팔자 늘어지게 살았으면 하는 거 정말인가요? 사실 저의 바람도 제 딸이 이런 잘난 시가와 능력 좋은 사이 만나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 내 자식들을 똑똑하게 잘 가르쳐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시댁이 잘 살거나 정말 운이 따른다면 못 배워도 신데렐라나 콩쥐 외모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아주 가관이십니다. 저희 시대에 3남 1녀 낳으셨고 다들 고만고만한 키에 잘나지도 못한 흔한 얼굴에 정말 평범해도 미치지 못할 만큼 시댁은 가난하십니다. 자식을 넷이나 낳아놓고도 누구 하나 그 흔한 2년제 대학 하나조차 못 보내시고 모두들 고졸의 생잔직에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저 이런 집인 거 알고 시집 왔고 저 역시 친정 살림 변변치 못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격리직에 있다가 저희 남편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를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니 그냥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시기해봤자 나만 괴롭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괴롭게 사나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들과 딸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하시고는 새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뭐 저런 게 들어왔냐 항상 무시하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내 도련님이 재혼을 하려고 여자를 또 데리고 오셨는데 아직 미혼의 검정고시 출신이지만 2년제 대학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친정이 저희 시댁보다 더 못 살아 그동안 도와주느냐 돈이 없어 혼수도 못 해올 정도라 했습니다. 거기에 몸도 약해서 애도 낳지 말고 살자 했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여자분 성격도 착하고 수더분했으며 인물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여자가 애가 딸린 호라비 애까지 키워주며 같이 살아주겠다는데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닌가요?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틈만 나면 도련님 집에 가서 맞벌이 하라고 그 여자를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친정도 못 살고 혼수도 안 해왔으면서 눈치 없이 집에서 퍼질러 놀기만 한다 구박하고 도련님 자식을 구박하는 거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며 아무 때나 들이닥쳐 괴롭혔다고 합니다. 또 도련님 월급이 고작 250만 원 정도라 월세 내고 아이 키우다 보면 남는 것도 없는데 살림을 이따위해서 돈을 낭비한다고 수시로 욕설을 하며 집안을 홀딱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 여자가 왜 가만히 있냐? 그 남편은 뭐 하는 작자냐 물어보실 텐데 저희 시댁 사람들 시어머니만 빼고 성향이 모두 순진에 빠지고 착합니다. 어찌 보면 멍청하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제 남편이 있다 보니 멍청하다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네요. 이렇게 못돼 빠지고 대먹지 못한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그 여자는 한 5년 정도 애도 잘 키우고 시어머니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고분고분하더니 어느 날 시댁 전세금을 모두 빼서 도련님과 둘이 필리핀으로 사업한다는 문자만 한 통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할 줄이나 알지 글씨도 모르고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식들을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한때는 맏며느리인 저를 의지하셨지만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전 학력도 짧았으니 그래도 좀 배우고 말대답이 없이 고분고분하고 후에 데리고 살기 좋은 막내 도련님 와이프를 의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전세 2년마다 계약할 때 나중엔 그 여자를 의지해 그 여자 명의로 전세 계약하시고 은행일 모두 맡기시며 돈 관리까지 시키셨더라고요. 무식하셨지만 생활력 강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며 겨우겨우 혼자 전세 대출 없이 1억 정도 모으셨고 돈도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련님을 어찌 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본인 부모 불쌍한 개털 신세로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남겨진 조카 데리고 첫째인 저희 집에 오셨다가 또 저희 친정 못 살아서 본인 아들한테 보태주시지도 못해 힘들게 산다느니 네가 배운 게 없으면 나가서 몸으로라도 떼어 돈을 벌어와야지 본인 아들이 더 힘들지 않겠냐는 둥 얼굴 볼 때마다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고 살기도 퍽퍽하고 힘든데 저리 힘 빠지고 우울한 이야기만 하시니 제가 남편 설득해 시어머니와 조카를 내쫓았습니다. 본인 아들을 잘 낳아놓고 잘 가르쳐놨으면 저 같은 여자 안 만났겠죠. 본인 자식들 하나같이 꿈도 없이 평범 그 이하로 살게 두신 분이 누구신데 왜 이제 와서 며느리 탓만 하냐 말입니다. 예상대로 둘째내로 갔고 며칠 안 돼서 동서 전화 왔는데 친정으로 애들 데리고 피신 갔다고 합니다. 당연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못나서 둘째 아들도 고생한다는 넋두리에 질러버렸고 사람이 우울해서 살 수가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없으니 둘째 아들 눈총을 못 견디고 시어머니는 하나 있는 딸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몇 달간은 아무 소식이 없이 잘 지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얼마 후 울고불고 전화 왔는데 그 모진 소리를 사위한테 해서 사위가 장모가 나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네요. 제가 봤을 땐 그 시어머니 아들 셋 합쳐놓은 것보다는 시누이 남편 하나가 그래도 직장도 괜찮고 시누시댁 형편도 괜찮은 편인데 우리 어머니 눈엔 또 본인 딸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눈에 안 차는 사이만 잡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신우가 철든 건지 우리 엄마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아들 며느리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하소연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소리와 그래도 딸 집보다는 큰아들 집이 제일 낫지 않겠냐 질질 짜며 저보고 모셔달라 합니다. 시어머니 인생으로 봐선 가난하고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자식들 모두 장성에 다 출가시키고 살며 고생은 했었지만 그래도 발 뻗고 누워 잘 전셋집도 한 칸 장만했고 혼자 노후에 쓸 만큼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의 몸으로 모진 고생한 거 모든 자식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다 알아서 결혼하며 10원 한 장 안 보태주셔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도움 없이 저렇게 악착같이 사시는 것만으로도 전 오히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시댁 형제들 이렇게 욕심이 없어 요 모양 요꼴로 못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한때 형제들 우애가 좋아 서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며 불만 없이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끝도 없는 욕심과 입방정으로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시네요. 정말 방정치 못한 입이 방정이고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한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돈 가지고 튀었던 그 여자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하다면서 드디어 자리를 잡았기에 아이는 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며 준비를 해달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부부가 시어머니 돈을 다 갖고 도망은 쳤지만 지금 돈도 다시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시어머니는 도저히 모셔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정을 몰랐는데 그 여자가 어렵게 임신을 했었는데 뱃속에 아이 낳아서 본인 아들 더 고생시키지 말고 지우라고 산부인과까지 억지로 끌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거절하고 도망쳐 나오자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끝없는 시집살이와 막말과 폭력, 그리고 그 여자 친정 욕과 무시를 끝도 없이 해댔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 견뎌보자 했지만 그 이후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결국 유산이 되어버리고 저희 도련님께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 착한 도련님이 시어머니 없는 곳으로 같이 도망가자 했다네요. 그 이후 두 부부는 일단 시어머니의 집 출입을 수도 없이 삼가해달라 부탁했지만 들은 척 만척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심정 이해가 갔고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심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멀리 떠날 각오를 하며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꼬신 거라 합니다. 그 여자 하는 말이 며느리들을 며느리로 생각 않고 하나같이 본인 자식들 살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 어미와 새끼쯤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이니 너무 잘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고 충고를 해주네요. 제가 시집을 더 빨리 와 많이 겪어봤기에 시어머니를 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온갖 비위 다 맞춰주는 그 여자에겐 모든 속마음을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저희 없을 때 부르는 명칭이 아들 뜯어먹는 거머리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때 솔직한 심정은 진짜 제가 앞서서 경찰에 신고해 무슨 수라도 내고 싶었지만 아들 뜯어먹고 사는 거머리인 제가 나서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 남아있는 자식들은 또 시어머니도 그 돈 가지고 튄 아들 부부 감싸고 신고도 못하며 저러고 사시는데 저런 시어머니 평생 뒷감당하며 모시고 살 생각 추호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긴 합니다. 며느리는 피가 안 섞였으니 그렇다 쳐도 본인들의 피가 섞인 손녀 손자들까지 어쩜 저렇게 비약을 하실까요? 아, 진짜 그나마 있던 미운 정도 그 한마디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네요. 입으로 망하신 그분 그냥 그렇게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게 하는 게 답이겠죠? 어른께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정말 구제불능이란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오늘도 어느 자식 집에서 찬밥 신세로 구박받고 천대받고 계실 테지만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자식들 곁에서 평생 얼굴이라도 보며 지내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이젠 어떤 자식들 집에 가든 찬밥 신세 빌털터리에 모진 천대만 받으시네요. 솔직히 저 그게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시어머니 팔자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성질 좀 죽이고 착하게 사시지. 노년이 저러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